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영화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홍콩 코미디의 황제, 주성치의 신작 여축에 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 뜨거운 게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와 영화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이 영화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웨이보, 더우반, 지후 같은 플랫폼에서는 주성치가 변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한때 중국인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던 주성치가 왜 지금은 이렇게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젊은 분들을 위해 주성치가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주성치는 1962년 6월 22일 홍콩에서 태어난 영화배우, 희극배우, 영화감독으로 1980년대부터 홍콩 엔터테인먼트계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TV 방송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그만의 독특한 코미디 스타일로 홍콩 영화계를 평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성치의 영화는 단순한 코미디가 아니었어요. 그는 홍콩의 서민들의 애환을 유머로 승화시키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사회 비판을 담아내는 독특한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당백호점 추향, 대화서유, 희극지왕 같은 작품들은 지금도 홍콩 영화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중국 본토에서는 그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1997년 홍콩 반환 후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주성치의 영화들은 중국인들에게 큰 위안과 웃음을 가져다 줬거든요. 2001년 소림축구는 주성치의 첫 번째 단독 연출작으로 이 작품으로 그는 감독으로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소림축구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유독 중국에서만 상영이 금지되었어요. 주성치가 중국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중국은 경제 개방과 함께 대중문화에 목마른 상태였어요. 그런데 홍콩에서 온 주성치의 영화들은 중국인들이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유머를 선보였습니다. 주성치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리투아이 스타일이었어요. 이는 말 그대로 머리도 꼬리도 없다는 뜻으로 기존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황당무계한 유머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 황당함 속에는 항상 깊은 인간적 감동과 사회적 메시지가 숨어 있었죠. 중국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소림축구의 그 유명한 대사, 사람이 꿈이 없다면 짠 물고기와 뭐가 다르냐는 당시 중국 젊은이들의 좌우명이 되었을 정도였어요. 쿵푸어슬은 또 다른 대표작으로 이 영화는 중국 본토에서도 정식 개봉되어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영화를 통해 주성치가 단순한 코미디언이 아니라 진정한 영화 예술가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주성치는 배우보다는 감독과 제작자로서의 활동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까지는 배우로 훨씬 유명했지만 나이가 든 2010년대부터는 감독 활동에 더 주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국 팬들의 평가가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2013년 서유기, 대성비례, 2016년 미인어, 2019년 신희극지왕 등 최근 작품들을 보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점점 실망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영화 커뮤니티 더우반에서는 주성치가 예전의 창의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특히 미인어는 상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비평적으로는 주성치답지 않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우반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주성치가 이제 직접 연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만의 독특한 매력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과거 주성치 영화의 핵심은 바로 그 자신의 연기와 표정, 몸짓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볼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중국 본토 시장을 의식한 상업적 계산이 너무 노골적이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홍콩 로컬 정서를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유머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중국 전체를 겨냥한 흥행 공식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중국 네티즌들은 성룡과 비교하면서 성룡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뻔한 액션 코미디만 만들고 있는데 주성치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여축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이 현실과 기대의 괴리입니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01년 소림축구를 그리워하는 글들이 연일 올라오고 있어요. 당시 주성치가 했던 그 유명한 대사, 사람이 꿈이 없다면 짠 물고기와 뭐가 다르냐를 인용하면서 지금의 주성치는 과연 꿈이 있는가 라고 반문하는 글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소림축구가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주성치만의 유머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고 평가하면서요. 특수효과와 코미디의 결합, 스포츠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 개척, 그리고 무엇보다 꿈과 희망이라는 보편적 메시지가 감동적으로 전달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중국 남자 축구는 완전히 몰락했고 여자 축구가 그나마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성치가 여축을 발표했는데 중국 팬들은 이걸 보고 시대의 변화에 편승하려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웨이보에서는 주성치가 진정한 창의보다는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한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디어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오히려 시류에 휩쓸리는 것 같다는 거죠. 중국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캐스팅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여축의 주연진을 보고 이건 연기력이 아니라 인기도로만 뽑은 거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주연 장샤오페이에 대해서는 안녕, 리환잉 하나로 갑자기 떠오르자마자 바로 주성치 영화 주연을 맡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이 많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연기 경력도 짧은데 주성치 영화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어요. 딜리러바에 대해서는 더 신랄합니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기는 높지만 대체 어떤 연기로 인정받았나 라는 댓글들이 많이 보여요. 그냥 예쁘고 팔로워 많다고 주성치 영화에 나오는 거냐는 비판도 있고요. 남주인공 장희싱, 즉 EXO 레이에 대해서도 아이돌 출신이 갑자기 주성치 영화 남주를 맡는다고
하면서 의아해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K-팝 아이돌의 중국 진출용 발판으로 주성치 영화가 이용되는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중국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예전 주성치는 연기력과 캐릭터 적합성을 보고 배우를 골랐는데 지금은 그냥 인기 순위표와 SNS 팔로워 수를 보고 고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더 오반의 한 유저는 주성치가 대화서유에서 주윤발을, 희극지왕에서 장백지를 캐스팅했던 그 안목이 그리워진다 고 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송강호 배우 캐스팅입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송강호는 정말 훌륭한 배우다. 기생충, 괴물, 답지 같은 작품을 보면 연기력은 확실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요.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왜 하필 한국 배우를 심판 역할로 캐스팅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중 스포츠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캐스팅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견이 많아요. 중국 네티즌들 중에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논란, 축구 경기에서의 각종 갈등을 생각해보면 굳이 한국 배우를 심판으로 캐스팅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술의 국적이 어디 있냐, 실력 있는 배우를 쓰는 게 당연하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아요. 중국 네티즌들은 이게 진짜 예술적 선택인가, 아니면 논란을 만들어서 화제성을 높이려는 마케팅 전략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 주성치라면 이런 식으로 화제몰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7부 중국 팬들이 한탄하는 뻔한 스토리.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비판 중 하나가 바로 스토리입니다. 여축의 줄거리가 공개되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거 소림 축구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아메이 팀 주장이 쿠스탕과 축구를 결합해서 아시아컵에 도전한다는 설정을 보고 24년 전 영화를 그대로 베낀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더우반 같은 영화 커뮤니티에서는 주성치가 창의력을 잃었다는 글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화서유, 당백호점 추향 같은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자기 작품을 우려먹기만 한다는 거죠. 특히 성별만 바꿔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건 리메이크도 아니고 속편도 아닌 그냥 성별 바꾼 퓨덜 아니냐 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제작비 문제도 중국 네티즌들이 크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3억 8천만 위안. 그중 42%를 특수효과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에서는 돈 자랑하는 영화는 망한다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제작비를 자랑하는 영화일수록 내용이 없다는 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아바타나 어벤져스도 아닌데 왜 특수효과 예산을 그렇게 강조하냐. 주성치 영화의 핵심은 CG가 아니라 유머와 감동 아니었나 라는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웨이보의 한 네티즌은 예전 주성치는 적은 예산으로도 관객들을 울리고 우겼는데 이제는 돈으로 때우려고 한다 고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중국 온라인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주성치가 여축을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홍보하자 중국 네티즌들은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여성 축구 선수들의 성취를 다루는 건 좋은 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더 많은 네티즌들은 이게 진짜 여성주의인가? 아니면 마케팅용 여성주의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웨이보에서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여성주의 코드를 끌어다 쓰는 것 같다는 비판이 많아요. 진정성 있는 메시지보다는 상업적 계산이 앞서는 것 같다는 거죠. 중국 네티즌들은 주성치가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는데 지금은 너무 의도적으로 느껴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후의 한 유저는 희극지왕에서 보여준 꿈에 대한 메시지, 쿵푸 허슬에서의 선악에 대한 철학은 정말 자연스럽고 감동적이었는데 이제는 여성 파워라는 키워드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 같다고 썼어요. 또한 중국 여자 축구가 최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국민적 정서에 편승하려는 것 같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성치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룡과 비교하는 글들이 많아요. 성룡도 예전에는 정말 혁신적인 액션 코미디를 만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뻔한 영화만 만들고 있다. 주성치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주성치가 홍콩 영화의 자존심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본토 시장에 맞춰서 상업적인 영화만 만들고 있다고 아쉬워하고 있어요. 더우반에서는 주성치의 최근 작품들 미인어, 신희극지왕을 보면 예전 같은 창의성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한때 무리투아이라고 불리며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주성치가 이제는 평범한 상업영화 감독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탄식도 많이 보입니다. 웨이보의 한 네티즌은 주성치 영화를 보러 가는 이유가 예전에는 어떤 놀라운 걸 보여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예전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때문인 것 같다고 씁쓸하게 적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 네티즌들 중에는 여전히 주성치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영화를 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더우반의 한 유저는 주성치가 지금까지 우리를 몇 번이나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의 편견을 뒤엎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어요. 또한 예전 작품들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의 주성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로 평가해야 한다는 관대한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주성치가 여전히 중국어권 영화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감독 중 하나라는 평가도 여전히 유효해요. 중국 네티즌들은 비판은 하지만 그래도 기대는 한다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여축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